안녕하세요. 이현정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정규반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 수업 대상, 그다음에 제 수업 수준이 어떤지, 그다음에 수업 교재와 테스트, 그다음에 수업 구성과 숙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클리닉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현정 영어 강사이고요. 현재 다원 교육과 반포 시대인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는 약 13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함영원 영어학원과 그다음에 대치 대찬, 그다음에 명인에서 수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의대랑 그다음에 여러 우수 대학교를 보낸 그 베테랑 고등부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예비고1 정규반이고요. 지금 예비고1 영어가 지금 좀 핫 이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 막 개강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극심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개념을 잡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등부에서 고등 기본 정도의 어법 개념을 같이 다룰 거고요. 극심화 문제보다 일단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본 문제 풀이부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심화라고 하면은 독해 안에서 완전히 문법을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게 극심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법에서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지금 다루지 않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시키는 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여러 수업에서 뭐 고2 거 다룬다, 고3 거 다룬다 이러는데, 제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수준에서 딱 중3에서 고1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로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고1 수준이라고 하면 많이들 조금 쉽게 생각을 하세요. 네, 쉬웠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고1 모의고사가 쉽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번 3월 모의고사 1등급 퍼센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가 1등급이 8%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1 3월 모의고사가 4.38%였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3월 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등급이 4% 정도라고 하는 건 영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고1 3월 모의고사를 1등급으로 만드는, 안정적으로 1등급으로 만드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고3 지문이나 고2 지문을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고2, 고3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대부분 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정말 그 최상위권 아이들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부터 공부를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기본 배열 영작부터 공부를 시킬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뭐 극심화 반에서는 뭐 변형하고 변형 어휘 주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한국어만 주고 영작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데, 그런 수업은 정말 극심화 아이들만, 소수 아이들만 가능한 수업이고요. 정말 중위권이나 아니면 중상위권 아이들이 그런 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들이민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배열 영작을 가르칠 때도 문법의 구조에 맞게 기초에 탄탄하게 맞춰서 공부를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법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은 지문 안에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문 안에서 아이들은 고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그 안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차근씩 쌓아 올려가지는 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약 같은 경우가 원래는 예전에는 요약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하도 아이들이 워낙 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AI의 발달로 암기가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사고 수준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약 문제이거든요. 이 지문을 보고 요약을 얼마만큼 잘 하는지. 물론 제가 그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은 요약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훈련을 시켜놔야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 때도, 나중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충분히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차근씩 가르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듣기 같은 경우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2나 이제 고1 아이들 다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듣기에서 실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듣기에서 실점이 나오면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해씩 꾸준히 공부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업 교재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어머님들께서 잘 아시는 고등 이제 능률 복화 어원편으로 일단 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교재는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도 잘 다뤄져 있고요. 이번에 개정한 거 보니까 좀 어려운 어휘들도 많이 이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바꾸지 않고 이번 해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교재를 얼마만큼 반복했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어휘를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 얼마만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냥 어디 특강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그 휘발성으로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휘를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로 이제 한 바퀴 하나씩 이제 주 1회 하나씩 이제 공부하면서 딕테이션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제 교재도 있지만 제 교재 플러스 시중 교재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용해 보니까 물론 이제 쉬운 문제도 있지만 조금씩 어려운 문제도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10주 동안 이 교재를 완전히 마스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시중 교재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고등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고등부 이제 관련한 교재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듯 중3에서 고1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같이 기본부터 유형별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극심화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제 선택형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풀어 나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보는지 가지고 왔는데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볼 거예요. 일단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서 볼 거긴 할 건데 얘를 우리가 그냥 이제 매주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나갈 겁니다. 1, 2, 3 또는 3, 4, 5 이런 식으로 하나씩 누적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어휘를 암기할 때 이제 한 번에 잘 암기할 수 있게 공부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전에 문법 개념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거학을 달려야 되고요. 국어 역시나 아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기초를 제대로 쌓아놓지 않으면 영어마저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개념, 백지 테스트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개념 암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꼼꼼하게 우리가 암기해야 할 부분을 다 공부하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기초 개념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선여고를 이제 이번에 이제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공부를 시켰을 때 진선여고는 변형도가 굉장히 큰 학교 중 하나입니다. 암기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거의 한 30-4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동사가 나왔었어요. 엔드업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어요. 지문 안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요. 나오지 않았던 동사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밑줄을 해놓고 자 다음 주 어법상 틀린 거 고쳐볼래? 라고 했는데 이 엔드업이라는 동사는요.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개념 암기를 정확하게 잘 하고 가지 않고 숙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내신 기간 동안에 암기를 한다고 했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상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승 구간을 만드는 그 시기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기초를 잡는 시간도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독해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이제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숲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신을 공부할 때는 나무를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 지금 숲과 나무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리고 입시가 변화하면서 온전한 수시도 없고요. 온전한 정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해를 다룰 때는 당연히 모의고사 형식으로 유형별 가르치긴 하겠지만 이제 숙제를 낼 때는 제가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를 했는지 OX 문제 한국말과 영어로 OX 문제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있는 부분도 제가 조금씩 아이들에게 배열 영작, 변형 영작을 우리가 배웠던 지문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구성과 숙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업 구성은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업 숙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 누적, 암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연코 이제 빼놓지 못할 거는 문법입니다. 문법 개념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올라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법 아까 백지화 테스트로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교재 및 프린트물, 그 다음에 주차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 숙제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미리 한번 내봐라. 뭐 구글로 해가지고 내봐라, 카톡으로 내봐라 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날 숙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날까지 숙제하는 기회를 주고 당일날 제가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숙제에 미흡이 될 경우는 경고 처리가 있을 거고 클리닉에서 반드시 숙제를 다 완료시켜서 하원시킬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 이제 강사님들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모두 수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신 수업하는 경우에도 핸드폰을 수업하기 전에 다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만큼은 저희가 꼼꼼하게 제 수업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모두 수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이 가장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클리닉을 할 거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밀착 관리해 줄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숙제 미흡 시 숙제 완성 다 시켜서 보낼 거고요. 평일에도 불러가지고 숙제가 안 됐을 때 그걸 완성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당연히 시험은 당연히 이제 남아서 다 이제 암기를 시킬 거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똑같은 거 아니고 제 시험지가 매번 새로운 걸로 생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 시험 말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의 어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클리닉을 오게 되면 이렇게 어법 문제와 미니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려보고 그다음에 체크를 하고 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안에서 이제 이 홈페이지는 대부분 지금 대치동 영어 강사님들 아니면 다른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모든 자료,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영상, 그 다음에 모든 클리닉이 다 이제 여기에서 예약되고 관리가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몇 점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문자를 보내드리겠지만 이렇게 수치화돼서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수업을 많이 어필을 했고요. 보통 이제 예비고1 수업을 많이 하면 중등부와 고등부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어려워요. 지금 중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건 이제 진선여고 이제 제가 시험지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올라왔을 때 어떤 시험지를 마주치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강남구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양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조금씩 줄여 나가는 추세거든요. 과거에 한 5, 6년 전만 해도 막 50개, 60개 막 이렇게 냈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수시가 중요해지다 보니 여러 학교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데 아직까지 진선여고는 이제 조금 자존심을 못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비단 이런 독해 지문만 많은 게 아니라 듣기 지문마저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일대 중에서 진선여고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3 지문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고3 수준으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 딕테이션을 왜 하는지 어머니들 고민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시키면서 아니 수능 듣기는 그리고 고등 내신에서는 듣기가 나오는 이제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딕테이션을 왜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딕테이션을 함으로써 듣기 향상이 있기도 하긴 하고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만약에 여아라고 한다면 진선에 배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선여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듣기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칸이 하나인데 이 칸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듣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걸 다 이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0분 시험 문제에서 한 12분 정도가 듣기가 나오고요. 나머지 40분 정도가 이제 독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그 진선여고 시그니처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숙명여고에서도 나오고 경기여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이 굉장히 읽을 게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대가 이제 거의 서술형이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예요. 숙명여고도 없고요. 경기여고도 없고요. 이제 점점 조금씩 사라지고 좀 쉽게 내는 편인데 진선여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학교가 이렇게 뭐 진선여고나 언남고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13년간 있으면서 진선여고나 언남고만 담당을 한 건 아니고요. 단대부고, 휘문고, 중산고 뭐 고루고루 다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어머님께서 아이가 영어를 너무 힘들어하고 아직 선행 정도가 많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제가 물론 여기 일대가 다 어렵긴 해요, 어머니.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대두는 탈대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신은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어머님들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막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했을 때 고교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감히 그냥 한마디 더 얹어 놓자면은 이 강남구 일대에서 만약에 탈대치의 느낌으로 이제 내신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땐 1순위는 언남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극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언남고가 시험 범위가 이번에 1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 12개. 모의고사 지문이 12개밖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한 60% 정도가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선여고나 뭐 경기여고나 숙명여고나 어머니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이제 뭐 단대부고나 이런 데는 교과서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거의 17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내신에서 좀 뭔가 승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언남고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남고 외에도 풍문고 괜찮습니다. 풍문고가 물론 국어가 어렵긴 해요. 국어가 어렵다라고 소문이 났지만 영어만 놓고 봤을 때 풍문고가 영어가 조금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형도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암기만 하면 이제 될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압구정고입니다. 압구정고가 여기서 좀 많이 멀죠. 생각보다 많이 멀 텐데 압구정고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월한 학교예요. 시험 범위가 물론 언남고에 비해서 양이 약간 많긴 한데 암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영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을 때는 사실 청담고가 이번에 반포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초구 쪽으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청담고도 이제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머님이 보시기에 딱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네, 남녀공학입니다, 어머니. 이제 남녀공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고든 남고든 사실은 남고는 아이들이 수학, 과학이 강세가 돼서 좀 힘들고요. 여고 가면은 물론 수학도 잘하겠지만 국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도 다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남녀 비율이 섞여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아마 고교 선택을 할 때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가 그래서 감히 영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뭐 숙명여고나 경기여고나 진선여고나 이제 아니면 단대부고나 이런 휘문고 아니면 뭐 중상고, 경기고, 영동고 다 순위를 가릴 거 없이 어머니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기초부터 탄탄히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가 극심화까지는 아니지만 심화까지 잘 마무리 시켜가지고 아이들 내신 준비할 때 이제 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현정 강사였습니다.